유관대 부정사. 부정사는 개념을 좀 보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서 하나씩 가보고, 실제로 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셋 다 어느 정도 문법을 공부했는 사람들이라서 조금 빠르게 진행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잘 보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가 공부해야 되는 투부정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보면서 공부를 하고, 문법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잖아. 이 학원에서 배우든 저 학원에서 배우든 누구한테 배우든 어떤 교재를 보든 내용은 다 똑같아요. 가만히 살펴보면.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단어 외운다고 생각하고 문법도 단어 외우는 것처럼 외우면 금방 외워져.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문법을 단어 외우듯이 잘 안 외우거든. 그렇게 안 외우고 그냥 생각하면 되겠지 하고 는 생각하면 그 까먹거든. 나중에 가면 그 단어 똑같잖아. 예를 들어 내가 단어를 어떤 뜻을 알고 있었어 한동안. 근데 까먹었어. 그 모르잖아 똑같이. 그치?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반복을 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쭉쭉쭉쭉 생각날 수 있을 정도까지 반복을 해둬야 그래야 내가 실력이 쌓이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복습 안 하고 버려두면 다 까먹는 거지, 이제 다.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한 번 공부를 할 때 충분히 반복을 해서 내가 충분히 익혀놓은 다음에 그 다음 문법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투부정사는 부 아니다 정하다 사 단어. 그래서 우리가 품사라는 말 할 때 쓰는 단어지 사. 뭔가 정해지지 않은 단어야. 근데 무엇이 정해지지 않은 단어냐 하니까 바로 품사와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단어다. 그러면 하나씩만 한번 보면 그 품사 역할이 안 정해져 있다고 적혀 있는데, 그지? 품사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단어 하나씩만 볼까요? 자, 데스크는 품사가 뭐지? 데스크는 품사가 뭐야? 명사지. 불쌍하다. 대답 안 해도 돼. 오늘 안 시키게. 어, 미나 대신에 민재랑 지인이 돌아가면서 계속 시킨다. 알겠어? 어. 자, 민재야. 옆에 보거라. 품사 뭔데요? 역할.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고, 명사는. 어. 그 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잖아. 팔품사 할 때 명사는 문장에서 주목보, 그지? 희는 품사 아니죠. 희는 조금 다르잖아. 대명사지, 대명사, 그지? 역할. 명사를 대신하는 거 똑같잖아. 그래서 뭐야? 주목보 똑같이. 주어, 목적어, 보어.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세 번째, beautiful은 뭔데? 형용사.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 내 문장에서. 어? 형용사는 무슨 역할? 어, 하나는 명사 수식, 또 하나는 보호 역할. 하나는 명사 수식, 하나는 보호 역할. 문장을 보면 나중에 아는데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우선 외워둬야 돼요. 알겠지? 형용사는 무슨 역할? 명사 수식 보호 역할. 명사는 어떤 역할? 주목 보호 문장에서. 간단하지? 그럼 러브 한번 물어볼게. 러브는 뭔데? 이제 명사도 되고 또 동사도 되지, 그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명사로 쓸 때는 의미가 어떻게 돼? 사랑이 되고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목보. 동사는 그냥 동사잖아. 사랑한다. 그러면 트러브는 뭔데? 트러브의 품사를 한번 얘기해봐봐. 또는 역할을 한번 얘기해봐. 동사인가? 얘기해봐. 트러브는 뭔데?
어떤 품사이고 어떤 역할이고 어떤 의미인지가 파악이 돼? 파악이 당연히 안 되죠, 여기서는. 왜? 안 정해져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지? 아직까지 안 정해져 있어. 그럼 어떤 단어의 의미가 아직까지 문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안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나?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까 우리가 케이스 봤던 건 love처럼 love도 문장에 들어가야 얘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알 수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to 부정사도 to love라는 이 단어가 문장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얘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문장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부정사라고 한다고, 부정사. 됐지? 그러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정사의 의미는 문장 안에서만 파악이 가능하다. 밖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바로 품사와 역할, 문장 안에서 그 to 부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품사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는 명사거나 형용사거나 부사적으로 쓰이는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야. 됐지?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문장 세 개가 있는데 to see your friend라는 똑같은 프레이즈가 있는데 위에 거 한번 볼까? I went there to see your friend. 여기서 해석 어떻게 되지? 해석이 어떻게 돼? 친구를 보러 갔다잖아, 거기에. 밑에는 to see your friend as often as you can is difficult. 요거는 뭔데, 뜻이? 자주 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해석이 좀 다르지? 위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였는데 밑에는 친구를 자주 보는 것은 이렇게 되잖아. 세 번째는 I want to see your friend. 나는 너의 친구를 보기를 원한다. 보는 것을 원한다. 뭔가 유사하면서도 뭔가 달라. 알겠지? 똑같은 to see your friend지만 실제적으로 문장 안에서 쓰이는 역할이나 의미가 다르다, 이건 거지. 됐죠? 그러면 부정사용법 세 가지 뭐냐? 명령부입니다. 간단하지? 다 합쳐보면 투부정사에 대한 정리를 할 수가 있어, 한 번에. 다음에 안 헷갈려도 돼요. 개수를 외워놔요. 알겠지? 개수를 외워놔. 명사적에 쓰이는 투부정사는 네 가지밖에 없어, 네 가지.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거 두 가지. 부사적으로 쓰이는 거 다섯 가지. 끝. 즉, 투부정사의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11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야. 11개. 이 11개만 구분할 수 있으면 끝납니다. 알겠어? 그거를 다 볼 거다, 지금. 하나씩. 그래서 이 11개의 케이스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만 내가 구분되면 투부정사 끝나, 그냥. 엄청 쉬워. 알겠지?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게 투부정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11개의 케이스들 안에 다 들어간다고, 무조건. 다. 그러면 11개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내려가서. 투부정사 기본 형태는 투 플러스 동사원형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투 플러스 동사원형 쓰면 되고. 명사준용법.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주어로 쓰이는 경우,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보어로 쓰이는 경우, 또 한 가지 플러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전부 다 명사적 용법 안에 들어간다. 다시 주어, 목적어, 보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렇게 네 가지인 거야. 됐어? 투부정사. 하나씩 보기 전에 우선 해석을 외워야 되는데, 투부정사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 투부정사가 명사구나 형용사구나 부사구나를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문장 안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를 유심히 봐야 돼, 유심히. 그러면 명사적 용법의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것. 그래서 뭐뭐 하는 것. 그러면 주어는 우리가 알잖아. 얻는 이가잖아. 그러면 얻는 이가에다가 주어에 가면은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지, 그치? 목적어에 들어가면 뭐뭐 하는 것
쓸 이렇게 되잖아. 을르리니까 목적어는. 보어에 들어가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주어를 설명하는 거니까. 어 해석해볼까 이거? 친구를 네가 가능한 자주 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친구를 보는 것은 그지? 주어에 들어간 게 보이죠? 두 번째 목적어 해석 뭐뭐 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너의 친구를 보는 것을 원한다. 그지? 세 번째 나의 계획은 너의 친구를 내일 보는 것이다. 됐지? 이해되죠?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야 돼. 됐어? 그러면 가볼게. 한 가지만 여기서 더 추가하면 주어가 이렇게 투부정사에 나오게 될 경우에는 it이라는 가주어를 쓰게 돼요. it이라는 가주어를. 왜 쓰느냐? 주어가 엄청 길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투부정사 썼을 때. 우리 뒤에 가서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 여기. 어, 그냥 간략하게 설명만 하면 예를 들어 뭐 주어를 엄청 길게 만들 수 있거든. 뭐 미국 영어를 to study English in foreign country for 10 without giving up goals is extremely difficult. 뭐 이렇게 적었어 막. 주어가 여기까지잖아. 그지? 영어 공부를 외국에서 in a foreign country for more than 10 years without giving up their goals is extremely difficult. 엄청 길잖아 주어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바꾸는 거야 보통?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study English in a foreign country more than 10 years.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꾼다는 거지, 그지? 이렇게 바꾸면 이 to로 바꾸면 여기에 있는 to 부정사는 무슨 용법일까요? 여기에 있는 to 부정사는 무슨 용법일까? 바로 명사적 용법입니다. 알겠지? 요거에서 많이 헷갈려요, 되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부사적 용법이라고 많이 헷갈려 하거든. 그런데 명사적 용법입니다. 이투기 때문에. 네 번째 가서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한번 볼게. 나는 모른다. 언제 집에 가야 할지를. 나는 모른다. 어디를 가야 할지를. 나는 모른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됐지? 다 명사적 용법인 게 보이죠? 뭐뭐 하는지를 을를.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명사 수식, 하나는 보호 역할.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당연히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겠고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잖아.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근데 이제 투부정사에서 명사 수식하는 경우는 다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럼 한번 볼게. He developed a device to locate iceberg at sea. 이거 해석 한번 해볼까? 해석해봐봐. 그는 바다 빙산을 찾아내는 장치를 개발했다. 됐지? 그는 개발했어. 무엇을? 기계를 개발했어. 어떤 기계? 그는 좋은 기계를 개발했다. 그는 최악의 기계를 했다. 이게 다 형용사인 게 보이죠? 그런데 기계는 기계인데 어떤 기계? 빙하를 바다에서 찾아낼 수 있는 기계. 빙하를 찾아낼 수 있는 기계. 이렇게 해서 그 기계를 어떻게 꾸며주잖아. 투부정사가. 그지?
이해돼 이거? 그래서 똑같이 good device, terrible device, device to locate an iceberg 이렇게 되는 거야.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죠. 밑에 거 다시 한번 볼까? 나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쳐볼게. I have friend. I have a good friend. I have a bad friend. I have a really terrible friend. 했어. 친구는 친구부터 친구.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그러면 I have a friend. I have a really good friend to talk with.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이해됐어? I have a really good friend to study with.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 이해되죠? 친구 근데 친구와 같이 하는 이런 어떤 동사적인 의미들이 뒤에서 따라 나가면서 수식을 해준다 이런 거야. 동생이 있다고 치자. 뭐 he has a sister. He has a very poor sister. 가난한 동생. He has a rich sister. He has a rich sister. He has a poor sister. 근데 sister인데 돌봐야 하는 동생. 그러면 he has a poor sister to take care of. He has a poor sister to care for. Look after.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죠? 두 번째로 형용사는 보호 역할을 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B2 용법이라고 합니다. B2 용법. 비키보고 5가지가 있는데 3가지만 알아둡니다. 알겠지? 3가지만 외워두면 예정, 의무, 의지 이렇게 3가지로 나눠놓고 Mr. President is to visit Korea next week. 이 말은 Mr. President will visit Korea next week 말과 똑같아요.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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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런데 왜 이렇게 쓰냐? 바로 더 격식 있는 표현이라서 그렇다. 알겠죠? 더 격식 있는 표현이라서 당연히 Mr. President will visit Korea next week 해도 맞죠? 맞지만 위에 있는 게 조금 더 격식 있다 이 말이야. 딱딱해 조금 더 느낌이. 그다음 밑에 You are to obey your parents 뜻은 You must obey your parents란 말인데 똑같은 말을 왜 놔두냐 그러면 위에 게 더 포멀하다고 느낌이. 세 번째, 네가 만약에 성공할 거면 너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If you are to succeed, you must work hard. If you want to succeed, you must work hard. 똑같습니다. 단 표현이 좀 더 포멀하다. 여기 보면 밑에 문장 2개가 있는데 요거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 자, 우리 투부정사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용법을 비교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용법과 용법 사이에서 다른 거 하나 골라라. 이 뭐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서 똑같은 거 하나 찾아라. 다른 거 찾아라 이런 거거든. 위에 거는 뭐고 밑에 거는 뭐지? 자, 얘기 한번 해볼까? 지은아. 위에는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이야? 위에는 명사죠? 밑에는? 밑에 거는 뭔데? 생각해보겠고. 밑에 거 뭔데? 자, 2개 중에 하나야 무조건. 명사 아니면 형용사 둘 중에 하나야. 부사는 없어. 자, 위에 거는 먼저 뭐지? 밑에가 명사? 위에는? 언니가 막 때린다. 밑에 게? 밑에 거는? 밑에 건 형용사라고? 목소리 없는 언니가 동생을 조절하는구나. 조정을. 동생은 이해도 안 되는데 막 그냥 막 그거 왜 그런데 그냥 하기 싫은데도 막 지은아 왜 그렇지? 위에는 왜 명사야?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뭐 하는 것은 무조건 명사라고. 내 직업은 그의 오래된 차를 파는 거다. 파는 것이다. 그지? 명사의 뭐야? 어떤 역할? 보호.
그지? 밑에는 뭔데? 얘는 뭐야 그러면? I am to sell his old cars. 이거 형용사지. 근데 뭐야? for. 나는 그의 차를 팔 것이다. 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와가지고 살짝만 꼬면 아주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 이건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되지? 요렇게 시험 나온다는 거야, 보통 학교에서. 마지막 부사적용법. 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동형부 문장 전체 수식하잖아, 그지? 그래서 5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부사 안에는 외워둬야 돼. 목적, 결과, 판단의 근거, 감정의 원인, 형용사 수식. 5가지밖에 없어 이거. 그러니까 목적, 결과, 판단의 근거, 감정의 원인, 형용사 수식. 각각에 대한 해석도 옆에 넣어놨죠, 선생님이. 볼게.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부사적용법 구분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명사인지를 확인을 해. 얘가 형용사인가 확인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외에는 다 부사입니다. 이런 거지 원래부터 그런 거긴 한데. 그러면 명사인 걸 확인하려면 우리가 주목보에 위치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잖아. 그지? 주목보는 의문사 플러스 수부정사냐? 맞다? 명사. 그게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인 거야, 둘 다, 무조건.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목적에 들어가서 뭐뭐 하기 위해서 I went to school to see my friend. 친구를 보기 위해서 학교로 갔다. 두 번째 결과 뭐뭐 해버렸다. She grew up to be a scientist. 그녀는 자라서 과학자가 되었다. 그녀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자랐다가 아니라 그녀는 자라서 과학자가 되었다. 세 번째, 판단의 근거. You must be crazy to say such things. 너 그런 말 하는 거 보니 미친 게 분명하구나. 뭐 하는 걸 보니 뭐뭐 한 게 뭐뭐 하다. 그지? 뭐뭐를 보니 뭐뭐 하다. 그래서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그냥 유사의 감정의 원인과 사실 판단의 근거는. 네 번째, 감정의 원인. 나는 슬프다 뉴스를 들어서 뭐뭐 해서 슬프다. 한 가지 특징은 감정의 원인일 때는 투부정사 앞에 무조건 감정의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옆에다. I'm sad, I'm sorry, I'm happy, I'm glad, I'm shocked.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다음에 to가 나오면 걔들은 무조건 감정의 원인이야. 전부 다. 마지막 형용사 수식. This book is difficult to understand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이게 이 책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밑에 있는 거랑 잘 비교해야 된다. it to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아까 명사라 그랬잖아. 이 책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의미는 거의 똑같아요. 의미 거의 똑같아. 이 책은 이해하기 어려워. 이 책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워. 거의 똑같아요, 의미 차이는. 그런데 문법에서 두 개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는 주어가 it이 아니고 this book이고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그래서 이걸 구분 어떻게 하느냐? to 부정사 만약에 이게 명사면 이게 앞으로 올 수 있지. To understand this book is difficult. 위에는 안 되지. To understand is very difficult this book. 안 되잖아요, 이 자체가 말이. 주어하고 동사 사이의 위치, 보호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위에 거는. 그래서 부사와 이 to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고. 의미상 주어는 if for to와 it of to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받으면 됩니다. 그냥. 내가 숙제를 끝내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하면 it was hard for me to finish my homework on time. it for to. it of to 다음에는 성향이 나오지. 그래서 it's foolish of you. it's wise of you. it's thoughtful of you. it's kind of you to say so. it's generous of you. 이런 식으로 사람의 성향 나타낼 때는 항상 of to를 쓴다.
됐습니까?